자, 이제 우리가 대선으로 가는데요. 대선으로 가는데 대선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랑 대선에서 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상대 쪽도 새로운 후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민생, 혁신, 수권 비전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했죠. 그게 바로 저출생 고령화 대책입니다. 이재성의 인사이트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출생 대책 관련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래서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하는 거 포함해서 민주당은 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여야정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라고 당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정부 대응 정책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응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19년이 흘러왔죠. 그래서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저출생 고령화 대비 기획부처를 신설하자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의 대표, 야당 대표가 중요할 일인 만큼 부처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한 게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19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그 성과는 없죠. 뭐 여러분들 뒤에 제가 통계를 설명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그 과제,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면은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안들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리저리 바뀐다면 문제가 크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육아와 가사가 이제는 특정 성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한번 모아봐야 될 때입니다. 격차, 특히 지역과 서울 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지니까 지방은 더더욱이 청년들이 빠져나가서 지방 소멸 위기, 그러니까 저출생의 청년들이 유출이 되면서 소멸 위기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비혼, 동거, 한부모 가정 등.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전적인 가족의 형태를 확장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결국 일자리, 주거, 사교육 문제들이 다 저출산이랑 또 맞물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만큼은 정말 에이스들이 뛰어들어서 여야정 같이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출생 현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1970년생인데요. 1970년에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2023년 숫자가 23만 명 수준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2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한 가정, 한 부부에서 태어나는 예상되는 자녀 수인데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했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태어나야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는 항상 또 불의의 사고 등으로 또 중간에 목숨을 잃는 분들이 계신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은 2.1 정도가 되어야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2도 아니고. 그런데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근데 이 지금 떨어지는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21년, 22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0.72까지 가 있다라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반면에 수명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는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때문에 우리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지만 수명이 길어져서 전체 인구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표에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 인구수가 5천만 명 정도로 유지되는 거는 수명이 과거에 비해서 길어져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가 이제 중요한 숫자인데요. 노령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 글에 나가는데 왜 이래 아이들이 안 보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걸 이제 나타낸 지표가 노령화 지수인데요. 유소년 인구, 그러니까 14세까지가 100명이 있을 때 고령 인구는 몇 명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24만 년 현재 181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14세까지 우리 청소년이 100명 있으면 65세 고령자가 180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죠. 내년이면 199.9, 거의 200에 갑니다. 그러니까 내년 정도 가면은 유소년 100명이 있으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 있다라는 겁니까? 200명이 있는 사회가 되는 거고 그 기울기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근데 이게 서울과 지역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에는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가 뭐 엄청나게 몇 배로 나타나는 지역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부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이 문제는 부산 문제는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생, 혁신, 수권 비전 정당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아, 그래. 민주당한테 맡기면 잘하겠구나. 이재명 대표가 이런 잘하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소통이 되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이럴 때 집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